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일본의 혁신력이 왜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금도 일본 회사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는 결제 서류 들고 팀장, 본부장, 사장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몽구스처럼 가끔씩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리며 결제자가 왔는지 확인하죠. 그러다 몽구스들끼리 눈이라도 마주치면 뻘쭘해서 서로 씩 웃습니다. 결제가 오면 바로 서류 챙겨서 가죠. 그럼 그새 다른 몽구스가 먼저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뻘쭘하게 서류 들고 기다리죠. 팀장, 본부장, 사장 도장 받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또 하고 뭐 그런 환경에서 혁신이 있을까요? 거기에 저임금의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과 책임회피 성향이 맞물려 협업의식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다 쓸데없는 미팅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미팅은 또 무작위 만들어서 회의실에서 딴 생각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운영이 되는데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게 구독, 좋아요,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중국 기사 내용을 보고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블룸버그의 2021년 혁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위, 일본이 12위에 올랐고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2024년 국가혁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3위, 일본이 6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11위에 랭크된 점, 그리고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의 혁신 역량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나 한국 네티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엘리트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단언했다. 기사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이유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교육을 더 중시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초중학생의 학원 수업이 매우 활발하고 고등교육 보급률이 세계 1위이며 과학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GDP 대비 일본보다 높고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의 랭킹 진입수가 일본을 추월했으며 대학 교수와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기초연구뿐 아니라 응용연구와 연구의 산업화에 집중하고 정부가 대규모 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선,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운 뒤 자체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해 일본을 넘어섰다고 논했다. 기사는 일본의 쇠퇴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에 비해 한국의 혁신력 향상 과정과 배경을 논했지만 한국에는 삼성 같은 대기업 재벌이 경제를 지배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전반이 피로에 지쳤으며 우울증과 자살 비율이 높다는 경제사회적 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 모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문제점도 철저히 배워야 하며 노동 환경은 유럽 스타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유행이랄 것도 없이 일본에서 30년 전쯤 유행했던 걸 멋대로 베껴서 한국발이라고 우기는 것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서 일본에서 인기 없고 자리 잡지도 못함. 다 일본에서 이미 질려서 사라진 것들 뿐. K-팝도 일본에서 80년대 90년대에 산더미처럼 했던 아이돌 그룹의 베끼기와 재탕이잖아. 구찌의 전 디자이너 미켈레가 유행은 항상 일본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적 있음. 그래서 구찌의 최우선 거점을 일본으로 삼았다고? 구글도 비슷한 전략 취하고 있어? K-팝 스타일은 1980년대에 이미 일본에 있었어, 바보들. 음악성 외에도 J-팝은 K-팝에 영향을 줬어.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SM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를 모델로 함. 미디어를 넘나드는 멀티 탤런트로 아이돌을 제시하거나 그룹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이 그에. 또 데뷔 전 혹독한 연습생 제도는 자니스 주니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함. 다만 교육 콘텐츠는 미국 음악과 팝컬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본과 미국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매니지먼트 체계가 만들어진 거야. 한글은 한반도에서 1년이면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첫 외국어로 배우기에 딱 좋지 않을까. 근데 발음이 진짜 싫어. 매우 거슬리고 화난 것처럼 들림. 한국의 20대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대 노동자 338만 9천 명 중 비정규직은 146만 1,000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8월 수치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부끄럽게 울지마 가난한 우리가. 한국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모방 국가이고 한국이 만든 나라니까요. 자, 지금까지의 무례를 사과하세요. 조선놈이 스스로 이룬 게 뭐 있나. 500년간 기아에 시달리며 국민 절반을 소나말 이하의 노예로 억압하고 길에 똥 싸면서 냄새나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똥 범벅으로 살던 시절,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잘 생각해봐.
조선놈에겐 벌레 같은 인생을 남 탓하면서 불평불만 늘어놓다 굶주리며 죽어가는 미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일본 5채널에 게재된 일본 오타쿠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찰자망의 기사는 한국의 혁신 역량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점을 다양한 지표와 사례로 뒷받침하며 교육, 산업, 기술 발전에서 한국의 강점을 조명했습니다. 반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K-팝과 같은 한국 문화가 일본의 과거 유행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나 역사적 비판 등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한일 간 경쟁과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각국의 혁신과 문화에 대한 논쟁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 복합적인 감정과 자부심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나름 긴 시간을 살아오며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들은 뭐래도 더럽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힘들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